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유리벽에 새벽 안개가 아직 남아있던 KBS 본사 출근 카드를 찍으러 들어오는 직원들 사이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18살의 가수 빈혜서 그리고 46살의 어머니 김진수. 공지 없는 등장. 사전 예고도 없는 생방송 출연. 딸과 엄마가 나란히 손을 맞잡고 스튜디오로 향하는 그 짧은 동선은 대중이 늘 궁금해하던 빈혜서의 뒤편을 처음으로 비춘 한 컷이었다. 로비에 모여있던 팬들이 작은 환호를 터뜨리다가 금세 목소리를 낮췄다. 환영보다 먼저 찾아온 건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는 감각이었다. 오늘은 박수보다 이야기가 먼저라는 걸 모두가 알았다. 카메라 빨간 불이 들어오고 모닝플라자의 오프닝 음악이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은 스튜디오 가운데 놓인 의자에 마주 앉았다. 화면에는 스타가 아닌 생활자의 얼굴이 잡혔다. 엄마와 딸 피곤이 조금 남은 눈가, 그러나 그 위에 얹힌 결심의 표정. 진행자가 가벼운 안부를 묻고 어색한 웃음이 한번 오간 뒤 김진숙 씨가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목을 가다듬는 작은 숨소리 하나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다. 첫 문장은 오래 준비된 문장이 아니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도 아이를 보고 나니 선택은 하나뿐이더군요. 수치도 미화도 없이 단정한 고백. 한 줄의 말이 끝나자 객석의 공기가 반뼘 내려앉는 듯했다. 빈혜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폭에 쥐었다. 엄마가 제 전부였어요. 길지 않은 한마디였지만 수많은 추측과 억측을 바닥에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동안 빈혜서의 음악만 소비해온 사람들에게 이 토막의 진실은 노래의 출처를 보여주는지도 같았다. 우리가 듣던 꾸밈없는 음색, 과장 없는 호흡, 담백한 표현의 근거. 무대에서 공기를 지배하는 대신 무대 밖에서 시간을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의 방식이었다. 방송은 가수의 사생활로 흘러가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이 어떻게 버텼는가로 깊어졌다. 김진숙 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빈혜서가 잠든 사이에 다음날 도시락을 사고 새벽에 일어나 학원비를 모으던 시간을 웃으며 말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 그게 그냥 하루를 버티게 하더라고요. 빈혜서는 그때의 기억을 가만히 덧붙였다.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작은 무대들 다녔어요. 마을회관, 동네 축제. 마이크가 흔들리고 소리가 울려도 엄마가 뒤에서 눈으로 괜찮아라고 해주면 진짜 괜찮았어요. 제작진의 손짓이 바빠지기 시작한 건 준비한 무대 소개가 나올 때였다. 빈혜서가 직접 썼다는 자작곡 험마의 노래. 악보로는 간단했다. 장식음을 덜어낸 멜로디. 호흡할 여백을 넉넉히 남긴 구조. 반주는 피아노와 기타. 스트링이 얇게 깔렸다. 그러나 그 얇음이 허전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마이크 게인은 평소보다 절반쯤 낮췄다. 호흡이 튀지 않게 대신 자음의 질감이 섬세하게 잡히도록. 이건 가창력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기술적 선택이었다. 첫 소절을 김진숙 씨가 열었다. 조금 떨리는 그러나 음을 포기하지 않는 목소리. 거제의 고단함을 너의 미소에 숨겨두고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흔히 보는 눈물의 무대가 아니었다. 울컥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절제. 그 절제 위로 올라탄 빈혜서의 목소리가 두 번째 소절을 받아 올렸다. 내일의 두려움을 너의 노래에 묻어두고 모녀의 하모니는 오래 맞춘 화음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맞았다. 합이 맞는다기보다 마음의 속도가 맞는 느낌. 고음으로 치고 나갈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해준 음역의 깊이만 갖고 3분 남짓을 채웠다. 끝을 올리지 않고 내려놓은 라스트 노트에서 박수는 1초쯤 늦게 터졌다. 그 1초의 정적이 모든 설명을 대신했다. 생방송이라서 더 솔직해질 수 있었던 대목도 있었다. 진행자가 거머니도 노래를 좋아하셨다죠라고 묻자 김진숙 씨가 다소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대학 때 밴드 보컬이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무대를 포기한 건 후회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엔 그녀가 곧장 답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어깨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무대를 포기한 게 아니라 무대를 옮겨 놓았던 것 같아요. 식탁이 무대였고 아이의 첫 발표회가 제 앙코르였죠. 스튜디오 구석에 서 있던 FD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참 오래된 감정인데 말은 처음 듣는 문장. 폰 화면 속 세상은 빠르게 달라졌다. 빈에서 모닝플라자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했고 KBS 공식 채널에 올라간 풀영상은 점심 무렵 조회수 바늘을 튕겨 올렸다. 댓글 안에는 돈을 우리 엄마 생각났다. 노래가 아니라 삶을 들었다. 같은 문장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이 무대는 힐링이 아니라 회복이었다고 적었다. 치료는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회복은 안쪽에서 자란다. 아마 모두가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 노래는 받아 적는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 꺼내 쓰게 하는 용기라는 것을. 흥행의 깃발이 흔들리는 쪽에서도 반응은 빨랐다. 다큐멘터리 제안이 오갔고 모녀 뒤에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기획서가 몇 통 더 작성됐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을 빈에서는 짧게 정리했다. 콘텐츠도 좋지만 오늘 한 번으로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서 말한 날이었거든요. 전략보다 진심이 먼저였고 그 진심이 전략을 이겼다. 이야기를 상품화하지 않는 용기는 의외로 대중이 가장 빠르게 알아채는 종류의 진정성이다. 이날 방송이 특별했던 이유는 미담 때문도 눈물 때문도 아니다. 무대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보여줬기 때문이다. 빈에서는 그동안 노래의 주인이었다. 곡의 감정선을 설계하고 호흡과 박을 나눈 다음 관객을 그 지도 위로 이끌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무대의 주인이 아니었다. 무대가 그들을 주인으로 삼았다. 두 사람이 자기 삶을 들고 올라오자 스튜디오의 공족이 소리마저 잠잠해졌다. 테크니션도 시청률도 화제성도 모두 뒤로 물러났다. 중심엔 버팀이 있었다. 꿈을 잠시 내려놓고 생을 지켜낸 시간, 그 시간을 노래로 되돌려주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대중이 합의하는 흔치 않은 순간. 빈에서의 다음 스케줄표는 여전히 빽빽하다. 음원 차트의 화살표도 공연 문의의 메일함도 바쁘게 깜빡인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오늘 새로 데뷔했다. 가수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로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서. 그가 무대에서 쌓아올린 신뢰가 이제 삶으로 증명되었고 그 삶이 다시 노래를 더 멀리 데려갈 토대가 되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의 기술이고 사람의 기술은 언제나 관계에서 완성된다. 이날 방송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만드는 일종의 북마크였다. 엄마의 노래 작업기가 화면 뒤에서 조금 더 흘러나왔다. 빈에서가 가사를 쓰고 엄마에게는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비화. 마지막 라인 하나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질문했어요. 엄마는 가장 힘들었던 날에 뭘 보셨어요? 엄마가 너 자는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엔딩이 완성됐어요. 가사는 이렇게 닫혔다. 잠든 너의 숨 사이로 내 내일이 자라나더라. 단순한 문장인데 무수한 밤을 통과한 사람의 문장이었다. 방송 말미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청하자 김진숙 씨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면 좋겠어요. 포기 말고 잠깐 내려놓는 법, 저는 그걸 배웠거든요. 빈에서는 엄마의 말끝을 받아 짧게 덧댔다. 이제는 저도 엄마의 이야기를 제 노래로 오래 들려드릴게요. 그 약속은 한 곡의 흥행을 넘어서 한 사람의 서사를 어떻게 음악으로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처럼 들렸다. 스튜디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또다시 나란히 걸어나왔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팬들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박수가 아니라 인사. 어느 팬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로받았어요. 김진숙 씨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빈에서는 짧게 손을 흔들었다. 카메라가 꺼진 자리에서 더 진한 장면이 만들어졌다.
방송은 그저 그 장면을 세상과 나누는 통로였을 뿐 아마 오랫동안 사람들은 오늘을 떠올릴 것이다. 한 가정의 이야기였지만 수많은 가정의 문장으로 읽혔던 오전. 성취의 서사가 아니라 견딤의 서사로 쌓아올린 명장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한 가수가 노래하는 사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확장되는 순간. 음악이란 결국 타인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번역해 듣는 예술이라는 사실을 이 모녀는 정확히 보여주었다.